한 주간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희 기자와 오랜만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드디어 내일이 수능입니다. 수능에 대한 키워드를 처음으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D-1. 네. 그렇죠? 네, 온 국민의 관심사죠. 근데 수능 기억나세요? 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버려가지고요. 10년이나 지나셨어요? 네, 1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아, 네. 동안이셔가지고 몰랐습니다. 네. 그럼 뭐 수능 볼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추웠나요? 네, 그날도 이제 시험을 일단 컨디션이 좋아서 잘 봤던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깨알 같은 자랑도 해주시고. 네. 예. 수능하면 또 한파가 빠질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날도 역시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최근 좀 몇 년 안 추웠었는데 오늘 추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도 수능 한파가 오랜만에 찾아온다고 하죠. 예.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이제 오늘 수험생들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시간입니다. 예. 오늘 하루는 사실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일 아침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되면 8시 이전에 가야 되니까 굉장히 참 오늘 컨디션 조절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험이 사실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잖아요. 예. 굉장히 정신력이 좌우를 하는데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은 사실 이제 저녁 식사하신 뒤로는 저녁도 좀 가볍게 먹고 예. 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가장 좋은 대처가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시험장에 가서 허둥대다 보면 또 시험에도 영향이 미치니까요. 예. 아침에 뭐 교통편이라든지 예. 소요 시간 그리고 수험표도 미리 오늘 좀 챙겨놓고 확인해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게 오늘 이제 남은 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가족들도 이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겠고요. 예. 사실은 그리고 가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전원이 꺼져 있다 그래도 디지털 기기들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부정행위가 돼버린다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가방에서 디지털 기기들은 다 빼놓고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험표 이거 잘 챙겨야 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죠. 이게 있으면 이제 물론 시험 보는 데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도 완전히 이거는 무슨 복권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험생들은 좀 쉴 겸 여러 가지 놀러 다니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수험표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일단 문화 행사들을 그렇죠. 좀 제공을 하는데 예. 최대 85%까지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일 벌써 수능 당일에 레너드 번스타인 콘서트를 단돈 10,000원에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진짜 완전 복권입니다. 예, 이게 레on드 또 번스타인의 콘서트를 갖다 10,000원에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11월 21일에는 서울시 오페라단과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의 공연을 이제 50%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고 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월 8일, 14일, 15, 16일까지 이제 올해 유스 오케스트라나 서울시 국악현악단, 서울시 합창단의 공연을 본인 50%까지 할인받아서 볼 수 있고요. 예. 내년 1월까지 계속 할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서울시에서도 예. 이제 토크 콘서트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예. 17일에 수능 다음 날에 공부의 신으로 유명하죠. 강성태 씨와 또 뇌생남 타일러가 예. 청소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미리 좀 이것저것 내일 쉬시면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반복되는 동상이몽이다. 잘 안 잡히는데 이게 뭔 얘기일까요? 네,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예. 그 동상 기증서 전달식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동상이 그 동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언어 같은 유희를 좀 침대 위에 해봤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죠. 예.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동상이몽이라고 키워드를 뽑은 게 이게 예. 지난해 11월에도 광화문 광장에 원래 설치를 하려다가 또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안 예. 됐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반복되는 동상이몽이다. 이게 뭐 4.2m나 되고 3톤짜리라고 하는데 무슨 뭐 북한도 아니고 이렇게 큰 걸 갖다가 서울시에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현장 상황 어제 심각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앞에 계단을 두고 예. 위쪽으로는 지지단체 한 2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예. 아래쪽으로는 이제 반대단체들이 모여 있었는데 가운데 경찰들이 서 있잖아요. 근데 예. 저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또 서로 고성과 또 몸싸움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풀려났기도 했고요.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이날은 기증서만 전달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서울시의 심의도 받지 않고 동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통상적인 일이 아닌 상태로 진행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맞습니다. 뭐 무슨 동상을 우리가 불화받은 땅에 짓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서울시 여기서 심의가 돼야지만 이거 세울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찬반 논란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결정이 되기까지는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서울시 시유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애초에 원래는 동상을 다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상이든 어떤 공공미술 설치를 하기 전에 그 계획 단계에서 설치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다 만들어진 다음에 심의를 또 하는 거는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서울시의 심의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할 말은 많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뭔가요? 네. 서울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이제 2017년에 10대 정책을 시민분들께서 직접 선택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 이거군요. 내일연구소 서울 2017 10대 뉴스 당신의 선택. 근데 내일연구소가 어디예요? 예, 연구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뭐든 개발하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연구위원들 열심히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혹은 그렇죠. 뭐 실험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일연구소는 처음 듣는 곳인데. 이거는 이제 내일연구소가 서울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내일이 또 이제 내일을 내일처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좀 개발하겠다 그런 곳인데요. 연구소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내일연구소의 어떤 입장에서 정책을 갖다 이렇게 앞으로 더 연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좀 재밌게.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안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소개돼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대 뉴스를 시민들이 선택할 때 후보들이 있습니다. 올해 서울로 7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문화비축기지 같이 새로 개관한 곳들도 있고요. 그동안 쭉 인기가 있었던 정책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제품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3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하기를 누르면 이제 선택이 되는 건데 보시기에도 딱 제품 같죠.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하는 것처럼 구성이 돼 있고요. 또 2018년도 이런 제품 만들어주세요 하고 건의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투표에 어떻게 참여해요? 그냥 들어가서 여기 자세히 보기 눌러서 확인하고 투표하기만 딱 누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포털에서 서울 2글자만 검색하면 이쪽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요? 예,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표가 끝난 뒤에는 그냥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벤트까지 참여가 돼서 따뜻한 방석이랑 커피 이런 거 제공해준다고 하니까요. 저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부터 벌써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12월 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홍대 입구나 강남역 같은 곳에서 무슨 게릴라 투표도 한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지나다니다가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얼른 가가지고 한번 투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2017년이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한 해를 딱 돌이켜 보면서 서울시에서 내가 어떤 혜택들을 받나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결과는 이제 한 달 정도 뒤인데요. 12월 18일에 최종적으로 내일연구소 서울 2017년 10대 뉴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의사항 같은 것도 제시를 하고 또 여기서 선정된 이제 그 정책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런 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 좀 개선해야겠구나 해서 앞으로 2018년도 정책에 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프라인으로도 투표가 진행되는데 시민청에는 상시적으로 또 투표 부스가 있습니다. 이벤트 선물은 언제 오나요? 10대 정책이 발표되면 이제 그때 같이 12월 18일 이후에 나오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